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계 거래와 그 계정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한번 했죠. 자, 그거랑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회계 등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계 등식이 조금 난도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등식 그 정체를 알아보자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야 다음번에 공부할 차변과 대변에 대한 개념 잡는데 오늘 개념이 필요한 기본 베이스거든요.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회계 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계 등식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저 앞전 설명드렸던 명지 패션의 창업 과정, 주식회사의 개념 설명드렸던 그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자, 명지 패션을 만들어서 지금 김명지라는 CEO한테 전문경영한테 맡긴 거지요. 자, 기억을 돌이켜 볼게요. 얼마의 자금을 조달했던가요? 보시는 것처럼 타인 자본으로 은행에서 30만 원을 빌려 왔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주 5명한테 10만 원씩 총 50만 원 조달을 해서 얼마 조달한 겁니까? 80만 원 조달을 했고요. 이 돈으로 뭐 했느냐? 자, 30만 원은 보증금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8재고 자산, 의류를 40만 원어치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금고에 보유를 해서 총 자금의 조달은 80만 원이고 총 회사의 자산, 운용 자산은 80만 원이 돼서 두 개가 금액이 같죠? 이 두 개가 같은 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회계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례에서 제가 이거를 1월 1일자 창업 단계의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 중에 재무의 상태표예요. 여러분, 재무 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표인데, 여러분, 왼쪽엔 자산을 표시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부채를 표시하는 거고 오른쪽 안에는 자본을 표시하는 걸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자, 창업 단계 1월 1일자의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조달을 한 돈으로 뭐 했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얼마 현금 들고 있었죠? 10만 원 들고 있었죠? 의류 재고를 얼마치 팔려고 산 겁니까? 40만 원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의류라고 쓰질 않고요. 우리가 앞전에 계정 과목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름을 붙일 때는 옷, 의류, 팔 물건 이런 식으로 한자를 기반해서 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한글을 기반으로 정하기보다는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그 한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그랬죠. 자, 재고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시 그 안에 들어가면 상품이냐, 제품이냐, 원재료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큰 이름은 재고자산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보증금 증거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세란 단어보다는 이렇게 임차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보증금 맡긴 거 나중에 돌려받을 돈 이렇게 30만 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총 계획 얼마입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자산이 80만 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조달한 겁니까? 차입금으로 30만 원, 자본금으로 50만 원 이렇게 조달해서 총 80만 원을 조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니까 조달한 자금 80만 원과 운용 중인 자산 80만 원이 두 개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금액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회계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걸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전 봤던 것처럼 조달한 자산, 돈과 운용 중인 자산은 같아. 여러분, 이거를 회계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산은 여러분 좀 전에 얼마였습니까? 좀 전에 자산이 80만 원이었죠. 자, 부채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30만 원이었잖아요. 자, 자본, 주주들이 얼마 총 투자한 겁니까? 50만 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80만 원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자, 조달의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운용의 부분이 돼서 자, 조달된 돈과 운영된 돈은 항상 같다 라는 말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이거를 회계 등식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다른 말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직 저랑 차변이란 개념과 대변이란 개념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냥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대한 부연 설명은 나중에 다시 뒤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구조인데 여러분 요거를 한번 공식을 좀 조금만 바꿔 볼게요. 우리 여러분 왜 옛날에 산수 수학 공부할 때 등호를 기준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요 부채를 한번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여러분 이 등호를 기준으로 부채가 넘어가면 빼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본이 되겠죠? 자, 거꾸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회사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이 있죠? 80만 원이.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빌려온 돈 남의 돈이 얼마입니까? 부채가 30만 원이죠? 30만 원을 빼볼게요.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50만 원이 남죠? 여러분 좀 전 명지 패션 사례에서요. 내가 만든 명지 패션 회사가 이렇게 8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다 팔아. 청산을 해. 8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여기서 빚 30만 원 갖고 나면 누구 돈 되는 겁니까? 바로 주주들 몫인 자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렇게 해도 공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회계 등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제 거래가 이 상태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발생 후에 회계 등식의 유지인데요. 제가 어떤 거래를 가지고 왔냐면 좀 전에 명지 패션이 자 80만 원 조달을 해서 80만 원 가지고 현금 10만 원 가지고 있고 재고자산 50만 원 가지고 있고 보증금 30만 원 보증금 재고자산 아까 재고자산이 얼마였죠? 재고자산이 40만 원 보증금 30만 원 이렇게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추가로 은행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금고에 예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게 좀 전 봤던 그 사례인 거잖아요. 88, 80.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금이 얼마가 증가하는 겁니까? 10만 원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게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까 아까 차입금이 얼마가 또 증가하는 겁니까? 이 차입금이 동시에 10만 원이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0만 원은 아까 옛날 기준 금액이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로 1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요 10만 원은 아까 처음 기준이 1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또 차입되면 1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금액이 얼마로 바뀔까요? 요 40만 원, 30만 원이 이제 4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합치면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82, 90만 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10만 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 추가했으니까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2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2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얼마로 바뀌는 거죠? 9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에 차입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자금에 조달된 90만 원과 운영되는 90만 원은 항상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두 금액은 같아지게 돼 있어서 자,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회계 등식은 이게 깨지는 겁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 나도 회계를 공부할 때 이거를 딱 보고 뭘 느꼈냐면 오? 신기한데? 어떻게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항상 이 자금의 조달 금액과 자금의 운영 금액은 같아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요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차변이라는 개념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와요. 자, 지금 말고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뭐 한다고 표현하냐면 분계를 끊는다, 분계 작성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공부하는 회계 등식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요 차변과 대변에 이해하는데 기반 지식이 되는 거니까 살짝쿵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좀 따라와 주기를 바라요. 자, 요걸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는 은행에서 단순한 차입을 했을 때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회사가 드디어 장사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1년 영업 결과 회사가 1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다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몽땅 다 뭘로 받았다? 1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30만 원 발생한 거고 비용이 20만 원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순이익이 10만 원 발생한 그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 그림은 좀 전에 최초에는 차입금이 30만 원이었는데 은행에서 10만 원 더 빌려서 40만 원이 되면서 자, 조달이 90만 원으로 바뀐 거고요. 요게 최초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은행에서 빌려온 10만 원 넣는 바람에 20만 원이 돼서 운영 중인 자산은 20과 40과 30, 90이 된 그런 사례였죠. 여기서 지금 뭐가 발생한 겁니까?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10만 원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발생. 그리고 동시에 이 돈이 다 현금으로 들어와서 현금이 10만 원이 증가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 앞전 사례에서 봤지만 요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요 당기순이익 10만 원은 자 차입금 쪽으로 넣는 채권자 몫일까요? 자본 쪽에다 넣는 자 주주의 몫일까요? 여러분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무조건 주주의 몫인 거예요. 채권자들은 이자만 받아가고 나중에 원금 챙길 권한만 있는 거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다 주주가 책임지는 거고 회사가 엄청 돈을 벌더라도 주주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요 10만 원은 어찌 표시가 된다? 여기 자본 쪽 주주 쪽에다가 이렇게 10만 원을 주주 쪽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정한다 그랬죠? 이익이 발생했죠.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는데 남아도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라고 이름을 정하기로 했죠. 여러분 저 앞전 강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회계 거래 단위마다 명칭 이름이 부여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익을 벌어서 남아도는 돈, 자 이익 잉여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10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요 금액이 이제 1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현금이 또 10만 원 증가했으니까 20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3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0, 40, 30이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좀 전 앞쪽 거래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오는 자산과 부채 쪽에, 즉 재무상태표 상에서만의 거래에서도 회계 등식이 유지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해서 손익계산서와 동시에 다 같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얘는요. 이렇게 제가 당기순이익 10만 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래 얘는 자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별도의 손익계산서가 나와서 지금 여기에 이제 수익이 30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그냥 매출이라 가정할게요. 이렇게 30만 원 발생을 해서 각종 비용 다 빼고 얼마가 당기순이익이 나온 겁니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첫 번째 손익계산서가 바뀌었고 두 번째 재무상태가 바뀌는 이런 구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100만 원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개 금액이 이렇게 동일하죠. 되게 신기하게요. 무조건 회계는 처음부터 공부했던 것처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 거래들을 딱 인식해서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딱딱딱 만들어가면 항상 자금의 조달 부분과 운영 부분은 동일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예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달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타인 자본으로 4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기 자본으로 자 6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시 얘는 최초에 투자한 금액으로 50만 원이 들어온 거고 자 장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추가 10만 원이 들어와서 여러분 얘는 결국 최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조달된 금액이지만 얘는 추후에 영업에서 조달된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업에서 조달된 거 추가. 결국은 항상 같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회계 등식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조금 확장된 모양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죠.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자 바꿔서 공식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과 부채가 그대로 딸려오는데 여러분 이 자본은 여러분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최초의 기초 자본이 있고요. 여러분 아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최초에 아까 보면
자산이 아까 그 기본 기초 자본이 아까 50만 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이렇게 1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가 아까 40만 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은 자 기초 조달한 금액이고 얘는 영업에서 추가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총 자산이 아까 얼마로 바뀌었었습니까? 이렇게 100만 원을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본이란 녀석은 요렇게 두 가지 최초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으로 쪼개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자는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순이익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최초 투자한 돈에다가 자 단기에 벌어들인 돈을 더하면 기말에 내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여러분 요거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쪼개 볼게요. 자산 그대로 부채 그대로 기초자본 그대로인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했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순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이제 순이익이 30만 원 있었고 비용이 20만 원 나와서 10만 원 순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쪼개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 빼기 비용으로 바뀝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변환 공식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변환 공식입니다. 자, 이거 단순히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순이익이 나오고 기초금액에다가 단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내 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비용을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등을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즉,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요. 자, 기본적으로 최초에 조달한 금액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요거는 추가로 영업에서 조달된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 전체 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조달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자산은 최초에 있던 거였는데 자, 기본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최초에 운영된 자산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사용이든 운영이든 몽땅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운영되는 금액이다 라고 해서 조달된 금액과 운영된 금액은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여기서 대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는 1번 원칙, 2번 원칙은 다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한번 3단계로 바꿔서 이걸 한번 빈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고 느낌을 좀 여러분이 음미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조금 더 공부했으니까 요게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나 너무 어려운 건 여러분 지금 초기 단계니까 좀 쉬운 문제를 골라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AT 출제됐던 문제이고요. 회계 관련 등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틀린 거를 고르래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원칙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인 겁니다. 자, 빌려온 돈, 내가 투자한 돈, 여기에 운영 중인 자산이 되는 건데 자, 이걸 이제 옮겨보면 얘만 남기고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본 남기고 일로 옮기면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따라서 총 갖고 있는 거에서 빚을 빼고 나면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맞는 거죠, 둘 다. 그런데 이제 순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냐? 여러분 두 가지 대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대원칙은 뭡니까? 자,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원칙이 뭐였죠? 기초에 갖고 있던 자본에다가 내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말에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대원칙에다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더해서 막 섞으면 자, 다 거기서 변형이 된다 그랬죠? 그럼 번역하는 이게 틀린 말이겠네요? 자,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조달된 돈이잖아요. 얘는 최초에 조달된 돈이고
얘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영업에서 조달된 돈이어서 이거 다 합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조달의 총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자산에서 비용을 쓴 걸 더해야죠. 이게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그래서 얘는 사용. 얘는 이제 운영 중인 자산이고 얘는 사용된 동이니까 둘 다 더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조달된 돈을 총 운용하는 금액이 되다 보니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얘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로 보여지지만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한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시 얘를 기본으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음미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요 4번 공식이니까 요 4번 공식. 여기 뭐라 그랬죠? 플러스로 바뀐다 그랬죠? 무조건 비용은 왼쪽에 플러스고 수익은 오른쪽에 플러스가 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요 공식이 이 공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보세요. 자산이죠? 부채 부채분 그대로죠? 그런데 수익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비용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붙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는 거라고요?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이해하고 맞춰보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회계등식 관련된 조금 난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내용이 조금 난도가 어려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자본과 비용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는 거고, 자본 거래는 없는 거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가정인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기초자본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근데 자본은 어디서 계산할 수 있을까? 기초자본은 여기 나와 있네요. 기초자산이 25만 원이 있고 기초부채가 12만 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자, 기초자산은 최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뭐랑 더할까요? 빌려온 돈 기초부채가 있을 거고 내가 투자한 기초자본이 있겠죠. 그냥 여러분 기초란 단어가 나와 있긴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초의 자산, 최초에 빌려온 돈, 최초에 투자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기초자산은 여기 있네요. 여기 25만 원이래요. 는 부채가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자, 거꾸로 빼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기초자본은 그래서 25에서 11을 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을 빼고 나면 자, 이 금액은 기초자본은 13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자본이 13만 원이니까 일단 1번과 자, 2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뭘 계산하면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비용의 총액을 계산하래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문제를 보니까 기말자본이 나와 있고요. 수익 총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의 이제 응용된 공식이 있다 그랬죠. 최초의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풀어보면은요. 기초자본은 보시는 것처럼 13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초에 얘가 13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더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가 된 겁니까? 기말자본이 16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된 겁니까? 13에서 16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얘는 자, 그냥 암산으로 나오네요. 3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3만 원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순이익인데 자, 두 번째 중요한 공식은 뭐였냐면 공식은 수익에서 뭐를 빼는 겁니까? 비용을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은 얼마가 된 겁니까? 요게 3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수익이 8만 원이래요. 여기 8만 원이래. 그럼 얘는 얼마라는 겁니까? 자, 8만 원 빼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만 원이 나왔대. 이게 얼마겠습니까 이거? 자,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계산해 보시면 8만 원 빼기 3만 원이니까 요 비용은 5만 원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답은 4번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살짝 난도가 여러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식이 들어간다 그랬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공식이 뭐냐? 이게 1번 공식이죠. 이게 1번. 자산인 부채 더하기 자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2번 공식이라 그랬죠? 자본, 기초 자본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 이게 세 번째 공식이라 그랬죠? 자, 수익 빼기 비용은 순이익.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 1번 공식과 2번 공식과 3번 공식을 잘 음미해 보면 각각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각각만 볼 게 아니라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을 이렇게 엮어서 볼 줄을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 좀 전에 앞전에 있던 영상에 제가 쭉 변형시킨 정리 내용이 있었죠? 그거를 교재를 여러분 보면서 다시 한번 쭉 음미를 해보고 좀 전 쉬웠던 문제와 지금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문제 두 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전산회계 2급으로 넘어가거나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계 원리를 이제 1학년 1학기 때나 뭐 적정 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요거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차변과 대변이라는 복잡한 분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이상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회계 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요렇게 회계 등식이 변형이 됐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산은 내가 최초에 조달한 부채에다가 최초에 투자로 조달한 자본을 더했었고요. 여기 있는 부채가 일로 넘어가면 갖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될 빚, 부채를 빼고 나면 회사를 만든 주주, 투자자들의 자본이 나오는 거였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응용되는 공식이 뭐였냐면 기초의 자본에다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의 자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순이익은 누구의 몫이다? 주주의 몫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산이란 녀석은 자, 빌린 부채로 조달한 돈에다가 자, 기초의 자본에서 단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을 더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본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기본적인 원리가 두 번째죠. 원리가 수익에서 뭐를 빼는 겁니까? 비용을 빼면 이게 순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이익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또 똑같이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은 부채로 조달한 돈에서 최초에 있던 기초 자본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수익과 비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수익과 비용으로 이렇게 순이익이 쪼개진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있던 비용을 저쪽으로 씩 옮기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산, 여기 나와 있는 부채, 여기 나와 있는 기초 자본. 여러분 요거는 이제 최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있던 금액들인 거고요. 자, 이 노란 색깔 부분이 되는 이 수익은 그 이후에 벌어들인 돈, 그 이후에 사용한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쓴 수익과 비용은 운영 관련된 내용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조달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운영 부분이 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수익, 여기 있는 비용은 자, 영업 과정에서 조달된 돈, 영업 과정에서 사용된 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잡으셔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용은 왼쪽에 플러스로, 수익은 오른쪽에 플러스로 표시가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이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여기다가 믹싱해서 봐서 결론적으로는 1번이 몇 번으로 바뀌는 겁니까? 5번으로 바뀌는 과정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은 1번과 5번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다음 시간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차변, 대변 같은 분계 쪽 강의로 시작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요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붕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